자, 저희 어제 어디까지 작업을 했냐면 머지까지 배워봤어요. 자, 그런데 아마 이 깃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머지라서 많이들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 수 있으면 하고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치라는 걸 배웠고 브랜치를 머지하는 것까지 배운 거예요. 브랜치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작업하는 걸 얘기해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여기 마스터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제 메인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메인 경향이 되는 거였죠. 내가 어떤 걸 하는 작업의 경향 또는 이제 이 친구를 실제로 사용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주 프로젝트라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지를 이렇게 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지를 치다가 내가 요 가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편입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편입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스 코드가 두 개가 많이 달라요. 자, 이 여기서에서 소스 코드가 다르고 여기서에서 소스 코드가 다르다면 이거 두 개는 이제 병합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최대한 병합을 시키고 나서 너무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발생하는 것이 병합 충돌이라고 했고요.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충돌 메시지가 뜨고요. 그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발 툴을 쓰게 되면 이 충돌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걸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코드를 보고 충돌난 위치를 해결하라고 했고요. 자, 다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얘가 좀 왼쪽에 게 없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키워볼까? 없어졌다. 지금 보이는 요게 지금 작업 내역인 거고 이게 첫 번째 커밋, 두 번째 커밋, 세 번째 커밋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신이고요. 자, 우리가 최신일 때 항상 브랜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브랜치가 여기에 이제 헤드라는 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그랬어요. 헤드라는 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최신 이력이다 이런 뜻이고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가 현재 요 커밋과 서로 비교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헤드는 브랜치도 가리키고 커밋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발 툴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현재 이 녀석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헤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서 체크아웃으로 헤드를 여기로 옮겼어요. 자, 헤드를 여기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워킹 디렉토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ID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워킹 디렉토리는 이 커밋을 이렇게 반영을 하겠죠. 실제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작성한 코드와 지금 현재 여기서 작성되는 코드를 서로 비교해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돼요. 헤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이력이 될 거고요. 헤드는 커밋만 가리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도 가리킬 수 있냐면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브랜치는 커밋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 내려보면 현재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 마스터에서 이슈 53이라는 브랜치를 만들고 있고요. 자,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생략된 부분이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이동한 것이 H라고만 그냥 할게요. 헤드가 이렇게 이동한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원래는 여기에 있다가 우리가 체크아웃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켰겠죠.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코드도 지금 보시면 자, 이슈 53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동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생략된 게 요겁니다. 지금 현재 요 코드가 요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자, 브랜치를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브랜치를 만들었고 자, 브랜치를 만들어서 헤드를 이동시키죠. 여기 헤드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체크아웃.
그래서 헤드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하겠죠? 이슈 53에서 작업해서 커밋까지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나 봐요. 자, 그래서 자, 마스터로 이동한 후에 자, 이렇게 이동한 후에 이번엔 뭘 했냐면 핫픽스를 만들어서 이동하고 핫픽스가 커밋을 했네요. 여기서 핫픽스를 만들어서 그러면 브랜치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헤드가 열로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핫픽스가 작업을 한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커밋을 해서 여기 내역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제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다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가 핫픽스랑 머지를 한 상태고요. 자, 보면 마스터로 가서 핫픽스랑 머지를 했죠. 자, 그런데 이런 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패스트 포워드 머지라 불렀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이력과 이 이력은 부모 자식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력에서 이 이력으로 이동을 할 때 절대 이력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력의 충돌이 여기서 변경된 이력만 있지 이력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어제 이제 질문이 들어오던데 삭제한 것도 이력에 포함되나요? 네, 삭제한 것도 이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것은 그냥 커밋을 이동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가 머지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똑같다 해서 패스트 포워드 머지라 불러요. 이름이 뭐다? 그냥 빠르게 이동하는 거다. 실제로 머지가 아니라 이동하는 거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핫픽스랑 마스터를 이렇게 머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개는요,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는 완전히 다른 이력이 있는 커밋을 얘기해요. 이 두 개가 서로 합쳐질 때는 무조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무조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땐 여러분들이 머지를 할 때 충돌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우리 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 안 했네요.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충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머지를 우리가 three-way 머지 이렇게 불러요. three-way 머지. 지금 보면 왜 three-way냐면 자, 커밋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세 개 생겨요. 그래서 three-way 머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요 두 개가 같은 위치에 같은 작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현재 충돌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같은 라인에 두 개가 다른 작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지금 메인에서는 요 작업이 그죠? 그 다음에 이슈 54에서는 요 작업이 둘 중에 너가 뭐 할 거니? 자, 이거 지금 두 개 보면 둘 다 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돌을 해결하고 나면 커밋을 하면 끝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자동으로 해결해 준 툴 같은데 요거는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 어제 머지를 한번 배워봤고요. 자, 간단하게 우리 실습해보고 가죠. 자, 우리가 Git 테스트 1로 많이 했으니까 Git 스터디 2026년 0105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셔서 이 창에다가 하지 뭐죠.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두 개예요. 어제 제가 여기 Git 테스트 1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저께 제가 Git 스터디 2026년 0105를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아주 심플할 거예요. 코드, 지금 현재 상태가 git log all 이렇게 해보죠. 지금 보면 메인만 쭉 있는 상태고요. 원라인 옵션으로 볼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get log all one line. 지금 2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 나오겠죠? 자, 우리가 커밋만 이렇게 해본 수업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브랜치 치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브랜치 치고. 자, 내가 어떤 걸 기능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브랜치명은요, development 이렇게 하는 게 develop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어떤 기능을 개발할 거다 그러면 기능역 이름을 옆에다가 쓰는 게 좋아요. 내가 뭐 A 기능을 한다, B 기능을 한다, 뭐 예를 들어 인벤토리를 한다 그러면 인벤 뭐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기능을 쓰는 게 좋겠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핫픽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쓰는 게 좋죠. 내가 기능에다가 추가 기능을 넣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피처라고 하는 브랜치명을 쓰는 게 좋아요. A 기능을 추가한다, 뭐 썸을 할 거다, 뭐 멀티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능 이름을 쓰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배포를 할 때는 릴리스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브랜치 전략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디벨로퍼로 한번 해볼까요? 디벨롭. 자, 우리 브랜치를 만들 건데 브랜치 만드는 명령어는 git.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가 깨끗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항상 브랜치 치기 전에 자, 어떻게 한다? git 스테터스로 깨끗하네요. 그쵸? 안 깨끗하면 우리가 커밋을 했을 때 이전에 남겨놨던 것들을 새로운 브랜치에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커밋을 하고 브랜치를 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꼭 git commit am 하시고 중간에 커밋을 하세요. 그쵸? 저는 이제 브랜치를 치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A라는 기능을 개발하겠다라는 브랜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git branch develop A라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예시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새로운 브랜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브랜치를 보는 방법은 git branch.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브랜치가 이렇게 뜹니다. 브랜치, git branch고요. 자, 현재 이 브랜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로그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git log all.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브랜치가 이렇게 있네요. 자, 브랜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프로젝트를 복사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자, 이 친구를 복붙해서 하나 더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메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디벨로퍼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던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작업에 지금 현재 어떤 걸 작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헤드를 여기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는 건 중단하고 Q로 자, git checkout입니다. 뭐라고요? checkout develop A가 되겠네요. 현재 이렇게 브랜치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거는 인텔리제이 고유 기능이에요. 인텔리제이 터미널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시면 이렇게 브랜치가 뜨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엔터. 그러면 현재 이렇게 전환이 됐죠? 자, 이렇게 전환된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gitbash라는 터미널을 열거나 또는 맥에서는 ZSH를 하셔야 돼요. gitbash가 없어요. 맥에서는 ZSH를 쓰셔야 되고요. 자,
자, 여기서 내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A라는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A라는 걸 만들어 보죠. 자, src에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A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 매번 add를 해줘요. 지금 현재 요 안내창 떴죠? 이거는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기대드 A 자바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이렇게 다시 묻지 않음 하고 취소를 할게요. 자, 그러면 아직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기능을 조금만 더 써보죠. 자, int a는 0. 자, 우리가 생성자 초기화를 자동 완성할 수도 있겠죠? 마우스 오른쪽 생성자 A 체크하고 확인. 그러면 A를 만들 때 A를 받아서 대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기능 구현이 끝났다. 자, 그러면 커밋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git add. 자, 우리가 A를 추가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점으로 다 추가할 거예요. 한동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A 점을 여기다 붙이는 거야. 자, 여기다 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자, 그러지 마시고요. 점이라는 건 와일드카드의 일종이라서 이렇게 점. 여기 이제 파일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파일 이름. add 파일 이름. 여기는 전부 다 라는 뜻이고요. 자, 엔터. 그러면 지금 A가 이렇게 추적 중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작업한 이력이 스냅샷으로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스냅샷으로 만드는 거죠. git 스테터스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파일을 추적하고 있다 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커밋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소에. 자, 커밋은 git commit m 멘트 쓰고 a 기능 구현 완료. 자, 그러면 메인에서 디벨로프가 생긴 거겠죠? 자, 우리가 그 로그를 계속 볼 수도 있는데 요 왼쪽에 보면 로그를 보여주는 창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콕 눌러보면 자, 이렇게 지금 브랜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면 브랜치별로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브랜치별로도. 지금 현재 메인만 보고, 자, 이번 디벨로퍼 A도 보고. 자, 이번에는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기능 B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동은 git checkout이에요. 메인이고요. 자, 커밋을 하지 않고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면 너 커밋도 안 하고 이동하니 작업했던 이력 다 사라져? 라고 안내가 뜰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항상 커밋 to에 이동하세요. 자, 이동할 거고요. 그러면 A가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곳이 있죠. 자, 이번에는 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기능을 구현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기능을 추가할 때는 피처라고 하는 브랜치를 써요. 그래서 피처도 한번 써볼게요. 자, 자, 이번에는 브랜치를 만들면서 이동까지 할 거예요. 체크아웃이고요. 자, B라는 옵션이 있어요. 만들면서 이동하는구나. 자, 이번에는 피처 해볼 거고요. B라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B는 추가 기능이 되는 거죠. A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 B는 추가 기능. 자, 그런 의미로 브랜치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엔터. 자, 그러면 바로 만들어지면서 전환된 걸 볼 수 있죠. 로그도 한번 볼까요? git 로그. 자, 이때 로그를 하면 내 브랜치를 기준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디벨로퍼 A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 자, 보면 메인에 피처 B가 있고 헤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지금 보면 디벨롭 B가 안 보이죠. 디벨롭 A가 안 보이죠. 자, 디벨롭 A를 보고 싶다 그러면 로그 올,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좀 해볼게요. 기능 B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있던 기능에서 추가로 하는 거니까 여기 메인에다가 함수 B를 만들어 보죠.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B sout 기능 B라고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커밋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 기존에 추적하고 있던 파일에 기능을 추가했으면 우리가 githed 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커밋할 때 A 옵션을 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git commit am이에요. 자, 요 a는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파일을 쓸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추가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멘트는 메인에 기능 B 구현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그래프로 보면 자, 여기 develop A도 있고 feature B도 있고 이렇죠. 자, 메인도 있고 근데 요거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게 없네요. 지금 현재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게 없어요. 자, 로그 중에 그래프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프를 한번 써볼까요? 그래프.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프로. 자, 조금 더 이쁘게 보이게 원라인 옵션을 주고 해보죠. 원라인. 자, 지금 보면 메인에서 이렇게 두 개가 뻗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더듬이처럼. 자, 두 개는 형제고요. 두 개가 이제 머지가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3-way 머지라 불러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메인에서 자, 메인을 먼저 움직인다 쳐볼게요. 자, 메인에서 develop A를 머지하는 것을 우리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그냥 이동만 한다 해서 pass forward 머지라 부르고요. pass forward 머지. 자, pass forward 머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충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날 거리가 없으니까. 자, 디벨로퍼 B부터 해볼게요. git merge. 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마워요.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자, 메인으로 이동하고 할게요. 고마워요. 자, git. 자, 좀 클리어하고. 자, git checkout main. 그리고 git merge developer A.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패스포드 머지다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냥 기능만 추가가 된 상황이죠. 총 3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줄, 7줄이다. 7줄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7줄 맞네요. 여러분들 이건 꼼수인데 여기 띄어쓰기가 줄로 취급이 돼요. 근데 회사에서 여러분들 작업한 이력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많이 이렇게 띄우세요, 최대한. 최대한 많이 띄워서 작업하시면 좋겠죠? 농담이고요.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충돌을 일으켜야 되니까 제가 메인에서 뭔가 작업을 조금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이 자리에다가 내가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자, sum이라는 기능을 좀 추가해 볼게요. 퍼블릭에 void에 sum int a int b s out a 더하기 a 아유 싫어요. 잠시만요. a 더하기 b는 퍼센트 %d 정수가 들어온다.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F로 프린트 F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가 두 개예요. 프린트 F.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피처라는 곳에서 여기에 A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메인에서 지금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머지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 자리가. 자,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커밋을 하고 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git commit am sum 기능 추가. 자, 그럼 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 git merge 누구? feature b. 자, 제가 클리어해서 다시 해드릴게요. 클리어. git merge feature b. 자,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병합 충돌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면 야, 여기에 함수가 두 개인데 너 둘 중에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여기는 피처 B가 한 거고 여기는 메인이 헤드가 있는 곳이 메인이죠. 메인이 한 거고 이렇게 뜨고 있어요. 자,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요거 뜨기만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공황이 오나 봐. 사람들이 막 어떡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너가 작업한 거 그죠? 병합하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자, 우리가 인텔리제이가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해결해주는 도구를 줘요. 자, 볼까요? 이건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면 난 이게 더 정신없더라. 여기 보면 자, 지금 현재 원래 있던 메인이었죠? 지금 보면 왼쪽에 변경된 메인 썸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이 피처 B에 B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왼쪽 걸 수락하면 썸만 남을 거고요. 오른쪽 걸 수락하면 B만 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쓰는 코드는 없네요. 둘 다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는 건 없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현재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남겨야 되죠, 그쵸? 자, 헤드를 지우고 자, 이것도 지우고 지금 현재 여기가 닫히는 게 없네요. 닫히는 게 없으니까 닫아주고 왜 이래? 자, 닫아주고 그러면 썸도 가지고 B도 가지게 되겠죠. 자, 병합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을 병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 팀장이고 병합해서 그걸 쓰는 거다.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능 구현할 때 어떤 부분을 구현하고 어떤 부분을 구현했는데 합칠 때 어떤 걸 내가 쓸 거냐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사실 여러분들이 병합을 어려워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 구현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내가 할 건지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은 초보 개발자라 그런 걸 가지기가 좀 힘들긴 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난 둘 다 하겠다 하고 자, 커밋을 하면 이제 충돌이 끝난 거예요. 자, git add
예, commit M 충돌 해결 완료죠. 그죠? 그러니까 병합 완료 이렇게 할게요. 병합 완료.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자, 어제 좋은 질문이 왔는데, 선생님, 이거 충돌 일어날 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파일 전부 다가 충돌나거나 협업하는 사람들이 20명인데 20명 거 다 충돌나면 어떻게 해요? 20명도 다 충돌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팀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역할 분담을 해요. 최대한.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만한 곳을 최대한 주의시켜요. 최대한 주의시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충돌이 안 일어나게 작업을 시키고 병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팀 작업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 요 폴더를 제외한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 아이디어는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설정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폴더 위치가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제 A씨의 폴더 위치, B씨의 폴더 위치, C씨의 폴더 위치가 다 다른데 병합할 때마다 여기서 병합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그럴 필요가 굳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것 역시도 뭐예요? 우리가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그노를 잘 작성하면 병합 충돌을 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튼 병합 충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파트에서 병합 충돌이 일어나면 그럼 팀 분배가 잘못됐거나 코드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제가 좀 봐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어제 했던 거 쭉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고생했고 쉬었다 가가지고 35분에 시작해 볼게요.